관리번호 1번 면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상형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직관, 노동직관, 전문직관 중 제규직관과 가장 가까운 것은 성직관입니다. 성직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직관은 교직은 기본적으로 봉사활동이고 성스러운 활동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관점입니다. 교육은 기본적으로 성스러운 활동이기 때문에 교육 활동에 있어서 교사들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사가 수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생활지도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교사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은 자아 정체성을 찾아가는 중요한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교사의 지도 방식에 따라서 이 자아 정체성을 찾는지 여부가 달라지기도 하고, 또 나중에 살아갈 때 있어서 마음가짐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자아 정체성을 찾는 데 성공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학교 생활을 통해서 배운 학생들은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더 성공적이고 즐거운 삶을 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서는 이런 생활지도가 꼭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많은 미디어의 발달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사소통이 많이 줄어들었고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도 의사소통이 많이 줄어들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연습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민주시민으로서 꼭 필요한 역량인 의사소통 역량이 떨어지게 되고 나중에 사회 속에서 잘 적응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행동을 보이는 의사소통에 있어서 문제를 보이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생활지도를 통해서 이런 역량을 길러줄 수 있고, 나중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의 육성을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상형 1번 답변 마치겠습니다. 구상형 2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교사가 이제 갈등 상황에 있어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미흡했던 부분은 수업을 멈춘 부분입니다. 수업을 멈춤으로써 다른 학생들의 수업을 중단하였고, 따라서 다른 학생은 분명히 다른 학생들 중에 수업을 듣고 싶은 학생이 있었을 텐데 이런 학생들에게는 좀 아쉬운 처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학생 A를 공개적으로 질책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런 갈등 상황에 있어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도적 무시입니다.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은 관심을 더 많이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관심을 줄여줌으로써 이런 문제 행동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근접 간섭입니다. 근접 간섭이란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을 직접 혼내는 것이 아니라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 주변에 가서 가벼운 눈짓을 하거나 아니면 책상을 두드리거나 하는 등으로 아이들이 무한하지 않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2가지 경우가 통하지 않는 경우는 학생들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 행동을 벌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사는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 학생이 무엇을 잘못했고 다른 학생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또 계속 이런 문제 행동이 발생했을 시 학교 규정에 대해서 처리될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다른 학생들도 이런 학생들이 이런 문제 행동을 일으킨다면 큰 공경에 빠진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일종의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성형 2번 답변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문 구상의 1번에 대한 추가 질문이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언급한 교사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두 가지 제시하세요. 잠시 생각할 시간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성형 1번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직관이었습니다. 성직관은 기본적으로 교육활동, 봉사활동이라는 아이디어인데요. 이런 제 관점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입니다. 학생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하면서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교사가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동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겨난 동기는 자신의 교직 활동에 있어서 더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자발적으로, 그리고 또 그것이 성스럽고 매우 가치 있는 활동임을 스스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동료 교사들과의 소통입니다. 동료 교사들과 소통하면서 자신은 무엇을 목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면은 자신의 교육 활동의 목적이 있어서 조금 더 분명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신의 교육 활동에 있어서 내재적인 동기가 생기게 되고, 그런 내재적인 동기를 통해서 봉사활동을 더 교육활동이라는 이런 성스러운 봉사활동을 잘 이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상형 추가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즉답형 문제 확인입니다. 잠시 읽어보고 생각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즉답형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사 일기의 민규는 수업에 잘 참여하지 않는 문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대처 방안에 있어서 초기에 교사들은 근접 감석을 통해서 민규에게 충분히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속적인 대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규는 수업 시간에 잘 참여하지도 않고 또한 교우 관계도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민규는 학교를 매우 차갑고 그리고 재미없는 공간으로 느끼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처 방안은 민규가 좋아할 수 있는 활동 그리고 민규가 좋아할 수 있는 활동 등을 민규가 수업이 끝난 이후라도 교사가 민규랑 직접 해봄으로써 학교가 매우 따뜻한 곳임을 잘 깨닫고 그 다음에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서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민규의 변화를 관찰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학부모 상담을 통해서 민규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즉답형 답변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학습 미참여, 학습 방해 등의 상황을 목격한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하고 당시 교사의 대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세요. 잠시 생각한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중국어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중국어 수업에 아이들이 잘 참여를 하지 않고 이상한 소리를 내거나 수업에 잘 참여하지 않고 수업을 방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중국어 선생님은 수업에 듣지 않을 친구들은 뒤에서 잠을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의도적 무시 기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방법이 대단히 옳지 않았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도적 무시란 그러니까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관심을 줄여주고 어쨌든 분위기는 그 교사가 잡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는 선생님이 전혀 수업에 대한 통제권을 잡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제가 만약에 중국어 선생님이었다면 그런 의도적 무시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모든 학생들이 즐겁게 수업을 참여할 수 있고 또한 자신의 행동이 다른 학생들에게 큰 피해가 된다는 것을 나중에 꼭 면담이나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 혹은 학부모 상담을 통해서 꼭 알려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문 마치겠습니다.